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이의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엄마 뱃속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성마비 상태로 태어났던 행복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나간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의 후속 이야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오늘은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보험사에서는 사실 처음에 얼마를 제시했고 결국 이런 소송을 통해서 얼마를 지급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보험사는 처음에 이제 12억 5천만 원을 얘기했고요. 소송에서는 결국 25억 가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하게 되었고 결국에 25억이 나왔는지 전부 일일이 설명해 드리긴 좀 어렵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험사와 가장 첨예하게 주장이 갈렸던 부분은 기대여명, 행복이의 남은 수명이 얼마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교통사고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체 장애가 남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측정할 때 개호, 말이 좀 어려우니까 간병으로 바꿔서 표현하겠습니다. 행복이의 경우는 간병인이 필요했는데요. 이 간병인이 얼마나 필요할지, 언제까지 필요할지 이 부분은 사실 기대여명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이 기대여명은 행복이의 향후 치료비라든지 그리고 아주 큰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시 수익 부분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여명의 남은 기대여명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여명을 얼마나 인정받느냐는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인 보험사와 보험사의 대리인인 법률 대리인 변호사분 역시 이 기대여명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주장하였습니다. 보통 기대여명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한국인의 평균 수명, 이거 생명표를 근거로 계산하게 됩니다. 생명표에 따른 행복이의 기대여명은 77.98년, 78세 정도였습니다. 생명표를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이런 행복이의 기대여명을 일반적인 수명의 30%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보험사의 주장처럼 30%를 주장하면은 행복이의 기대 수명은 23년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30%가 아니고 70%라고 주장했고요. 소송 마지막까지도 65%를 고소했습니다. 저희가 주장한 65%를 적용하게 되면은 행복이의 수명 기대 여명은 51년이 되고요. 서로 아까 얘기했던 보험사가 주장했던 23년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그 차이가 28년에 해당합니다. 이 23년과 51년의 차이는 사실 엄청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에 따라서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액수, 개호, 특히 한정지어서 얘기해서 개호비, 간병비로 한정지어 얘기하면은 그 금액 차이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기대여명을 행복이에게 유리하게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주장한 근거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뇌성마비의 개념 자체를 바꿔서 저희가 주장한 것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뇌성마비를 뭔가 암 이런 것처럼 사실 지금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고 계속 악화되는 그런 질병인 것처럼 사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뇌성마비를 그렇게 주장한 것은 아니고 뇌성마비는 일단 어떤 고정된 상태고 그 상태를 안고 의뢰인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뇌성마비가 있다고 해서 기대여명을 30%까지 줄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재판부에 강력하게 저희 의견을 주장했고요.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누차 말씀드렸던 이 간병인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간병인에 대한 비용, 그리고 이 간병인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저희가 기대여명하고 더불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퉜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험사는 행복이에게 하루에 8시간 한 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루에 최소한 2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2명, 좀 말씀드려야 될 게 2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루에 동시에 2명이 필요하다는 건 아니고요.
보통 간병인 같은 경우는 하루 8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2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루 16시간의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결국 마지막으로 인정된 간병인은 하루에 1.5인, 12시간의 간병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었습니다. 이 간병비만 놓고 봤을 때도 보험사 주장보다 한 7억 5천만 원 정도를 더 이제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성마비를 앓고 있는 행복이는 사실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어 있어 가지고요. 특히 목 부분도 이완되어 있습니다. 이동을 할 때 모든 신체가 흐느적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이제 간병인이 도와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복을 돌보는 그런 모습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저희가 재판부에 제출했고요. 재판부는 이 영상을 보고 아마 이 행복이가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적어도 이제 1명 반, 2명의 이제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판단 내리는데 도움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뭐 다른 사건과 비교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확실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드릴 사건은 이제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인해서 뇌성마비를 갖고 이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사례입니다. 뇌성마비 때문에 남은 여생 동안 이제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생활에 있어서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부는 간병인을 하루에 1인, 아까 말씀드린 1인 8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밖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역시 태아로 있을 때 산모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서 조산을 한 케이스입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산모가 조산을 하게 되었고 이 조산으로 인해서 태아에게 내성마비가 생겼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내성마비가 있는 아기에게 기대 여명은 30%, 일반인 30%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개호인, 간병인 역시 하루에 이제 8시간만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저희 사례와 비교했을 때는 이제 기대 여명은 이제 저희는 65% 인정받았으니까요. 30%로 절반이 되지 않고요. 간병인 역시 저희는 1.5인 가량을 인정받았었는데 1인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밖에 인정받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 자체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5억밖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예, 저희가 진행한 행복의 사건은 25억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5억을 인정받은 것에 비하면은 훨씬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금액 전체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개호비는 7억 5천만 원, 이제 일시 수익은 1억 5천만 원, 그리고 향후 치료비는 2억 5천만 원 가량을 보험사의 주장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금액들을 합산해서 말씀드리면은 보험사의 주장보다 12억 5천만 원 가량을 저희가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태아 때 당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5억 원을 지급받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이유는 교통사고 사건에 있어서 보험사를 상대로 고통을 겪거나 좌절을 겪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저희 교통사고 전문업편 유네니는 여러분의 곁에서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단단히 맞서서 가장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업품 유네니의 윤태중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